네, 이번 시간에는 도쿄 및 인근 지역의 조선인 학살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찰이 유언비어의 확산 전파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군대가 자주 등장할 겁니다. 우선 도쿄의 아라카와 요츠기바시라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라카와라는 이름의 강에 있는 요츠기바시라는 이름의 다리인데요. 그 부근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뭔가 좀 너무 리얼하긴 하지만 당시 그 광경을 목격했거나 살아남았거나 하는 분들의 증언을 발췌해서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당시에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형과 나는 이라는 그 주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시노즈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일본인이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회상을 하면서 그때 내가 본 광경은 이러했고 라는 문장과 그림으로 이거를 작성을 하여서 이 부근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하는 조사와 추도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게 제출한 그 자료가 왼쪽에 보시는 사진인데요. 그 문장을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형과 나는 다리를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리 밑을 쳐다보고 있길래 우리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조선인 10명 이상, 그중엔 여성도 1명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쏜 기관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군인들이 쏜 기관총. 그리고 이분이 이 왼쪽에 보여주는 그 자료를 보시면 문장이 있고 그 밑에 그림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사람이 이제 누워있는 형상처럼 이렇게 그 동그라미 쳐져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막 기관총으로 쏘아서 구멍을 파서 안매장을 했다라는 그 위치를 특정해 준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 등등을 근거로 해서 시민단체가 요청을 해서 발굴을 해 보았습니다만 발견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계자들의 말을 빌자면 군인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발각될 것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디로 다 치운 게 아니냐라는 추측은 합니다만 그거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 같은 시간대에 다른 아사오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사람의 목격담입니다. 10명씩 조선인을 묶어서 세워놓고 군인이 기관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선로 위에 세워놓고 석유를 뿌려 태워 죽였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인근에 있었습니다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조인승이라는 이름의 제1조선인의 증언입니다. 조선인의 시체가 장작 더미가 쌓여 있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다라는 증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더 말을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했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도쿄입니다. 이번에는 카메이도라는 지역인데요. 이건 아마 예를 들어서 관동대 지진, 카메이도 사건 이렇게 치면 조선 사람이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설명이 등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근에서는 일본인 노동조합 활동가, 그러니까 노동운동가이겠죠? 의 대표적 인물 중에 히라사와 케이시치, 카와이 요시토라 등등 일본인 노동운동가의 핵심 인물 10명이 카메이도 경찰서에 gat혀 있다가 경찰의 요청을 받은 인근 군부대에서 파견된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일본인 사회 노동운동가들이요. 왜냐면 당시에 저는 계속 이야기에 초점을 조선인에 맞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선인들이 불을 지른다, 습격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조선인들과 사회주의자들, 조선인들과 아나키스트들, 조선인들과 노동운동가들이 같이 손잡고 이 혼란을 틈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함께 있었고 당시에
제국 일본의 정부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이 양 날개로 본인들은 이제 막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조선인과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눈엣 가시였던 존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어져야지만 자본주의, 제국주의 일본이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이때에 그런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구류되어 있는 가운데 살해되었다고 했잖아요. 같은 경찰서, 같은 구류, 유치장이겠죠. 이런 일본인 노동운동가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인 노동자 및 조선인인데 이미 지역의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에서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활동가, 그 일부에는 중국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1000명 정도가 이 유치장에 같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유치장인지 모르겠지만 1000여 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조선인 노동자와 그 노동운동가가 함께 갇혀 있었고, 왜냐면은 경찰이 예비검속이라고 해서 얘 뭔가 수상한 일을 할 수도 있어. 불온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너 평상시에 노동운동했잖아. 라는 식으로 미리 잡아다 가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호암이라는 분이 실제로 그랬는데요. 조선인이었고, 이분은 스스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던 동네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경찰서로 내가 가면 살아는 남겠지. 경찰서인데 그래도. 그래서 자진해서 심지어 일본인의 동료들한테 보호를 받으면서, 왜냐면 일본인들 이렇게 걸어가면 다른 정원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일본인들의 친구나 동료들이 둘러싸서 같이 걸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골목 어귀에서 너 조선인인지 하고 찔러 죽이거나 그런 학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경찰서로 피신을 간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이도 경찰서에 모여있던, 구금됐거나 스스로 걸어갔거나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전호함이라는 조선인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6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가 마찬가지로 경찰서 내에서 살해당했다고 해요. 근데 뭐 더 이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카메이도 사건이라고 치면은 일본인 얘기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없어졌으면 좋을 법한 존재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자국민이 10명 이상이 죽은 거잖아요. 군대에 의해서, 심지어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일본인 피해자들에 한해서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죽였다. 그런데 법적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면서, 물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끔찍한 학살의 피해자죠. 목숨의 경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10명의 피해자들의 그 뒤에 있었던 수많은 조선인 그리고 일부 중국인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한 군데 치바현입니다. 지금 치바는 만약에 도쿄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 저희가 비행기를 타거나 내리는 나리타 공항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에 특징적인 거는 나라시노라는 지역에 육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육군이 주관하는 포로 수용소였는데요. 그곳을 임시 조선인들의 수용소, 그러니까 뭐 잡아다 가둔다기보다는 어쨌거나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제 각 지역의 경찰서에 있거나 아니면 뭐 살 곳을 잃었거나 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 보호라는 명목으로 했던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관리를 하든 통제를 하든 보호라는 명목으로 모아놨으면 살아서 돌려보냈으면 큰 문제가 없었겠죠.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육군이 주관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군대가 여기 모인 그 정말 수천 명의 조선인들을 사상조사를 해서 선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는데요. 이 선별적으로 뭔가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뭔가 어쨌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서 죽이고 본인들의 이 관리 통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면서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살아남아요. 왜냐면 일본어도 노동자들보다는 잘했을 테고, 그리고 뭐 약간의 엘리트고 하니까 너 우리 이 관리 통제하는데 좀 도와줘. 대신 우리가 좀 너 좀 잘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학생들이 조금 생존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게 하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군대가 본인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인근 마을에 있는 일본인 주민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인들 좀 내어줄게. 여기 너무 많아서 너무 감당이 안 돼. 내어줄 테니까 데려가서 알아서 처단해. 라고 부릅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9월 5일부터, 그러니까 지진 발생 나흘 뒤죠. 나라시노에 있었던 육군 포로 수용소에서 조선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인 9월 6일에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총괄하는 곳인 계엄사령부에서 조선인 함부로 죽이지 마라. 각지에서 너무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자경단 니들 좀 진정하고 좀 이건 좀 아니다. 신중해라라는 전단지를 비행기를 띄워서 살포를 해요. 그게 9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군대가 마을 주민들을 불러서 조선인들을 내주면서 죽이게 한 거는 그 다음 날이에요. 7일, 8일, 9일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거짓임도 알고 심지어 계엄사령부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내어줍니다. 그 인근 마을 주민의 한 사람이 일기를 썼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일 밤, 그러니까 나라시노 수용소가 이제 수용하기 전이죠. 지진 발생 이틀 후 불량 선인들의 폭동을 경계하라는 관공서의 통지를 받았다. 7일 지진 발생 6일 후고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조선인들이 수용되기 시작한 이틀 후, 그리고 계엄사령부에서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연락이 있은 하루 뒤 조선인을 내어줄 테니까 받으러 오라는 통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을에서 이제 막 그 청년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 갔다. 8일 또 받으러 갔다. 5명이다. 구멍을 파고 앉혀서 목을 자르기로 우리끼리 결정을 했다. 9일 또 1명을 받아왔다. 어젯밤 구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등불 아래에서 목을 뱉다. 이런 기록이 그 마을 주민들의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유언비어의 전파와 확산에 공신력을 실어준 경찰의 책임과 더불어 군대가 얼마나 조선인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지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일본의 국가 책임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와 군마입니다. 제가 이 중간에 조그만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사이타마와 군마는, 특히 군마현은 도쿄의 북쪽에 사이타마현이 있고 그 북쪽에 군마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타마의 대부분 지역과 군마현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조선인 학살이 벌어졌냐면 직접 지진이 피해가 없었던 군마현으로 도쿄나 요코하마 등지에서 이제 모아놓고 검속해서 뭐 이렇게 수용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이제 더 이상 컨트롤도 안 되고 잘 이러니까 직접 피해가 없는 북쪽으로 보낸 거예요. 군대한테 호송을 시켜가지고 경찰 또는 군대가 호송해서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는 길목길목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조직했던 자경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습격을 해서 군대가 호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군대가 보호해 줬겠습니까마는 조선인들이 그 마을 어기어기에서 지나가는 길목길목에서 학살을 당해 사이타마 같은 경우는 정확하진 않지만 200여 명이 학살되었다는 것이 조사에서 밝혀졌고요. 도쿄, 사이타마 그 북쪽에 있던 군마 같은 경우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경찰서에 구류 중이었던 조선인들이 자경단과 마을 주민들이 죽창과 일본도 그 긴 칼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와서 찔러 죽였다라는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영화 박열을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경찰서 유치장에 철창에 갇혀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그 칼을 들이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괜히 만들어진 영화적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군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 학살 가해자들이 37명이 검거가 되기는 해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조선인 학살의 가해 주체였던 자경단이나 마을 주민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거를 당하고 재판을 받지만 37명 중에 실형 선고를 받은 건 단 2명. 그것도 징역 3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이 군마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각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도 너무 이렇게 이때 일을 생각하면은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그렇긴 한데요. 정말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해도 제가 말하는 것도 꺼려질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많이 죽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일본 정부, 경찰과 군대가 유언비어의 확산과 전파 그리고 학살을 직접 하기도 했고 주민들에게 학살을 시키기도 했다는 책임이 굉장히 크다. 부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후의 대응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